형들 하셨어요? 예. 예. 또 일주일이 와서 이 5강에서 끝나니까 금방이네요. 오늘 지나면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제가 지도를 놓고 이제 인문학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을 공부하는 게 뭐죠? 역사죠. 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게 역사고, 그 다음에 공간을 공부하는 게 뭐죠? 지리죠. 근데 인문학에서 이제 뭐 문사철 그래가지고 문학, 역사, 철학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건 있는데, 지리에 대한 얘기는 좀 덜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리가 또 엄청 중요해요. 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인문학을 이해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죠? 공감이.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리적 배경이나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연장해서 경부선 철도 얘기를 하는데 요번 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술국치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게 1910년이에요. 그죠? 1910년. 뒤에가 역으로 끝나는 건 경으로 시작하는 경목. 그죠? 그래서 이제 경술국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일 합방 그랬죠. 근데 그런 말 안 써요. 경술국치라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합방을 한 걔들 입장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치욕이다 이거지. 경술련에 당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라고 말하는데 경술국치가 1910년인데 경부선 개통이 1905년이라니까요. 그보다 앞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주 이 나라를 먹으려고 미리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중에 이제 경부선 철도가 있죠. 경부선뿐만 아니라 이제 경부선, 호남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나서 어떻게 해요? 경의선, 신의주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경원선, 원주 가는 거, 원산 가는 거. 이렇게 해서 X망으로 뚫어놓고 이제 걔네들은 결국 뭐예요? 한반도도 한반도지만 뭘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만주를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주로 가는 철도를 다 연결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거 찾아봤는데 맨 처음에는 경부선 철도를 고종이 미국한테 사업권을 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착수하기 전에 일본한테 넘겼던 걸로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걸 좀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튼 경부선 계속 갑니다. 경부선 경이 뭐예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선이죠. 그래서 철도로 연결을 했는데 요 뒷얘기를 제가 지금 몇 가지 해드릴게요. 이 일본이 근데 사실 여기다 일제라고 썼는데 이때는 이제 제국주의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장악한 건 아니에요. 장악하려고 막 준비하던 때죠. 그래서 이제 뭐 을사년에 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정민년에 뭐 칠조약을 하고 그래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1910년도에 먹은 건데 그 전에 철도부터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뭐 꼭 1910년 이후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여하튼 얘네들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깔은 게 맞아요. 일본 애들이. 당시에 일본은 철도 기술이 뭐 세계적이었으니까 지금도 일본은 철도 기술만큼은 뭐 세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유학을 가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유럽이나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뭐가 제일 돼 있죠? 고속도로. 자동차 드라이브의 천국이죠. 도로, 미국은 웬만한 고속도로 다 무료예요. 기가 막히게 돼 있고요. 식구별로 차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적화가 돼 있어가지고 동네 슈퍼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약국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트 한번 가려면 차 끌고 뭐 40-50km씩은 기본으로 가는 그런 데 사니까 걔는 자동차 문화가 발달했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경부선과 호남선을 일본이 까는데 얘네들이 이걸 깔기 위해서 토목기술자들이 먼저 와요. 토목기술자들이. 그래서 토목기술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는 거야. 다녀보면서 1, 2 철도를 놓으면은 어떻게 되나 실측량을 하면서 토목 이제 그 설계를 해보는 거죠. 가설계를.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일본 그 토목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할 때 얼리 가야 최적의 노선인가를 애들이 공부를 실사를 한단 말이에요. 실사를. 그래서 그게 1892년부터예요. 1차 답사가. 그 다음에 2년 후, 5년 후, 그 다음에 1년 후, 또 7년 후 이렇게 15년 동안에 답사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로를 놓든 토목을 하든 뭐부터 해야 돼요? 현지 답사를 해서 측량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와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노선을 제안을 하는데 요 사만이 가장 유력했었어요. 사만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이때 이제 뭐 물론 사만이 유력했는데 안 된 게 경제성. 굉장히 우회가 심해요. 이게 평야지대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멀어져요. 전체 노선이. 그 다음에 계속 말했지만 산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 토목기술로는 그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차량이면은 길을 이렇게 놔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기차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야로 가야 돼요. 산을 넘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터널을 뚫기도 어렵고 산을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교량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지만 당시에 물이 흘러가는 강에다가 교박을 받고 거기다가 강판을 얹어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는 게 지금 기술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100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도 피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강도 피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단거리를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사만이 되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공주 유림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물론 공주 유림들이 쌍수로 환영을 했어도 그 노선이 확정됐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 1차 노선부터 5차 노선까지가 제시했던 그 안이라고 하죠. 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되려고 하면 별게 다 안 돼요. 자, 요 빨간 선에 주목해 주세요. 요 검은 건 뭐예요? 현재의 노선이에요. 현재의 경부선 노선. 이 빨간 거는 그때 당시 코노우 텐드라는 사람이 답사를 해서 제시했던 노선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일단 청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내가 뭐라 했어요? 제가 대전이라는 데는 없어. 존재감이 없어. 근데 청주는 충청권에서 최고 도시죠. 충청권에서 최고 도시가 청주예요. 그때 당시 공주하고 청주하고. 그러니까 청주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 무슨 노선을 깔아도 큰 도시가 있어야 거기를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그죠? 청주를 뺄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어디예요? 상주. 상주가 또 이때만 해도 지금은 정말 그 꽃감백이 없는 시골 도시가 됐지만
이때만 해도 상주가 대단히 큰 도시예요. 경상도의 주요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충청도의 거점 도시인 청주와 경상도의 거점 도시인 상주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통과시키려고.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제가 뭐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충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있는 거죠. 월악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뺀 건데 이렇게 빼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청주서 상주 가는 중간에 속리산이 있죠. 속리산, 소백산맥이 이렇게 소백산맥이 이렇게 가로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상주로 해서 이제 대구서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대구서부터는. 근데 여기 그 서울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용인, 진천 여기. 그럼 용인, 진천으로 왔다는 건 이건 지금의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의 중부고속도로 노선이지. 지금의 중부고속도로 노선. 맨 처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의 중부고속도로 노선하고. 근데 중부선 타보시면 알지만 차를 몰고 또는 고속버스를 타고 경부선을 가다 보면 다 뭐예요? 평야로 지나가잖아요. 계속. 천안 그 옆에 직산 그쪽에 안성 지나갈 때 다 평야잖아요. 근데 중부선을 타고 가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산은 아니지만 산악지가 계속 나오죠. 그죠? 이천으로 뭐 용인으로 뭐 곤지암 뭐 이렇게 광주 이쪽으로 지나갈 때 산악지대잖아요. 거기 까마득한 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악지대로 와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청주 상주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속리산이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중부고속도로와 근접한 이런 노선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서울서 중부권까지, 충청권까지는 중부선 노선. 그래서 청주와 상주를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었어요. 여기를 빼고 갈 수가 없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소백산맥, 즉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속리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속리산 되게 커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산이 이게 이렇게 빼꼼 있는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줄기가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높고. 그냥 여기를 넘겨야 되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이 노선은 일환인데 포기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전을 어떻게 뭐 경유하겠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중부선 비슷하게 왔다가 여기서 이제 그 보은 쪽으로 해서 상주로 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주에서 대구서부터 부산은 뭐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큰 산악지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던 게 몇 단이라고요? 1차. 네, 1차 답사선. 1차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2차로 가죠. 이게 근데 왜 안 넘어가나? 예, 2차입니다. 이제 2차. 센코쿠 미츠키라는 사람이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는 1차하고 똑같네요. 그죠? 1차하고 똑같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속리산 여기 이 속리산 여기 높은 산을 피하려다 보니까 청주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쭉 내린 거죠. 신탄진까지 내린 거지. 그래서 신탄진에서 옥천으로 해서 이렇게 간 거죠. 지금의 경부선하고 비슷하게 온 거죠. 대전서부터 부산까지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구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속리산을. 그러면 여기는 뭘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고개가 계속 있는 거, 산맥이 있는 거잖아요. 소백산. 여기는 뭐예요? 축풍령을 넘는 거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축풍령은
이 소백산맥 구간 중에서 뭐예요? 제일 만만해요. 제일 만만한 데가 소백산이라고요. 아 저기 주풍령. 주풍령 부비마다 뭐 한마는 사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중간이 주풍령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근데 이제 일단 고속도로보다 기찻길이 먼저 주풍령을 택한 거예요. 기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지에서 직선을 달리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안정감도 높은데 기차는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길으니까. 그래서 기차는 산을 피해. 만약에 그 처음에 기차보다 철도보다 고속도로를 먼저 놨더라면 대전의 역사는 또 확 바뀌었을 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 대전을 챙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철도가 먼저 생기다 보니까 철도가 산을 올라가는 게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 여기는 이제 똑같은 거죠. 청주까지는 똑같은데 청주에서 상주로 안 빼고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지금의 대전. 그 다음에 주풍령. 여기 대전부터 부산까지는 현 노선하고 일치하는 거죠. 소백산맥 통과, 즉 여기 속리산 통과를 피해서 가장 낮은 주풍령으로 우회했다. 근데 이때도 상주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했던 거예요. 상주 돌려야 되는데 청주를 선택을 했지만 상주를 포기해야 됐던 그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당시 사람들이.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상주 뭐 13만이래나 굉장히 시골이 됐던데 당시에는 경상도에서 경주 상주죠. 짱 먹는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상주를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제인 거죠. 결국 여기도 뭐더라? 산이. 그랬죠. 또